왜 입주 물량이 과다 공급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은 상승될 수밖에 없는지, 매매 시세도 왜 상승될 수밖에 없는지,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전세 가격을 막을 수 있나요?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지금 전세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나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2013년 올해 상반기 시점에 하반기 부동산 전망에 있어 모든 매스컴뿐만 아니라 거의 대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전망하기에 이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역전세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폭락할 거다. 또 그뿐만 아니라 강남 핵심 지역 일대 입주 물량이 과다 공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폭락할 거다. 지금 강남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반포의 레미안 원밸리 아파트가 9월 달부터 입주를 시작하고 약 3,000세대입니다. 또 개포 1단지였던 이 DH 퍼스티어 아이파크가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약 7,000세대가 들어옵니다. 따라서 총합 1만 가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전 2019년에 송파의 헬리오시티의 입주 물량으로 인해 전세 가격 폭락과 매매 가격 폭락하듯이 똑같이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매매 가격도 하락해서 2차 폭락이 올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하반기에 매매 전세 동시동반 상승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죠. 자, 그리고 입주 물량이 과다 공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헬리오시티와 비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전세 공급이 증가가 된다라는 건 당연히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 자체가 중요한데 그 전세 공급이 되는 시점 자체에 하락기에 입주 물량이 과다 공급되냐 또는 상승기에 과다 공급되냐에 따라 결과는 상이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 강의 영상을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왜 입주 물량이 과다 공급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은 상승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매매 시세도 왜 상승될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다시 한번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구 개포동에서 약 6,700가구의 대규모 단지가 입주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주변 전세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대단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잔금 납부를 위해 전세 매물이 쏟아져서 주변 전세 가격도 하락하기 마련인데 이상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보이고 있는 걸까요? 이미 제가 예전 강의 영상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똑같이 해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다시 한번 뒤에 영상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계 전문가들은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와 내년 입주 물량 부족 등의 영향이 전세 가격 하방 경직성을 부르는 요인이라고 분석을 내놨다고 합니다.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전세 가격을 막을 수 있나요? 이 얘기는 제가 납득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이미 상급지, 1급지로 갈아타기 수요층들은 이미 예전에 많이 나왔죠. 지금 강남 핵심 지역 일대로 갈아타기 수요층들이 많이 나올 수 있나요? 본인 하급지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상급지를 매수해야 되는데 하급지 아파트가 매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상급지 아파트를 매수하죠? 그리고 내년 입주 물량 부족 등으로 인해서 심리가 다시 되살아나나요?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지금 전세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나요? 저는 이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DH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입주가 이달 말 시작이 됩니다. 이 단지는 개포중공 1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입니다. 약 6,702가구의 초대형 단지여서 입주 전후 인근 전세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인근 시세와 해당 단지의 호가를 보면 오히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아직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아 실거래가 시스템에 집계가 되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부동산 빅데이터인 아실에 따르면 전용 84 전세 매물이 13억에서 14억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 또 현재 DH 퍼스티어 아이파크에서만 2,162가구에 달하는 전세 매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난해 11월 6일 기준 개포동의 전세 매물이 1259건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약 70% 이상 많은 수치다라고 합니다. 자, 당연히 입주 물량 공급으로 인해 전세 공급은 예전에 비하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전세 공급이 늘어난다면 전세 공급이 늘어난 만큼 전세 수요가 더 많이 나온다면 하락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길 수 있겠죠.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띄어진다면 아파트 가격은 상승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작용이 될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반대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는 그보다 더 부족하다면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자, 따라서 지금 공급이 예전에 비하면 당연히 입주 물량 여파로 인해서 전세 물량이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보다 전세 수요가 더 많다라고 한다면 전세 가격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기억하십시오. 자, 예전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2023년 9월 3일 날 송출했던 강의 영상입니다. 자, 이 당시에 제목이 강남 아파트 입주 폭탄, 집값 폭락할까라는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해드렸는데 폭락하지 않을 거다. 오히려 전세 가격은 상승이 될 거고 매매 시세도 함께 상승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예전 강의의 판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복기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신축 아파트가 입주장이 시작이 된다면, 입주가 과다 공급이 된다면 전세 공급은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죠. 분양잔금을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전세를 맞춰서 그 자금으로 잔금을 대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은 하락하고 또한 주변에 있는 전세 시세도 함께 하락하면서 매매 시세까지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죠. 반대로 전세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전세 가격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또 전세 가격이 상승이 되면 매매 시세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수급의 원리인 거죠. 그럼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수급의 원리에 따라 진행이 되냐?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만약에 입주 물량이 많아진다라고 하더라도 하락을 했던 시점에 입주를 했냐 또는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입주를 하냐에 따라 결과는 상이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2022년에 만약에 입주를 한 아파트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집값이 하락했던 시점, 그 이유는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하락을 했죠. 이 금리 인상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까지 상승을 시켰고 또 그로 인해 월세 선호가 훨씬 더 많아졌고 역전세가 발생이 되었고 전세 사기가 발발하면서 전세 수요가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입주 물량이 과다 공급이 돼서 전세 물량이 많아지게 된다고 한다면 전세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 거죠. 자, 이러면서 매물이 계속 적체가 되면서 그러니까 전세가 안 맞춰지니까 매도를 계획하는 분들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매물이 적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매매 시세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앞전에 뉴스 기사에서 보신 것과 같이 뉴스 기사 우리 2013년 2월 달에 입주를 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하고 있는 프레스티던스 자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가 입주했던 시점에 주변에 있는 전세 가격이 전부 다 하락했습니다. 매매 시세도 엄청나게 눌려 있었죠. 이유가 뭘까요? 그 시점은 전세 수요가 그 시기에도 엄청나게 급감했던 시기였고 또 전세 금리가 그 당시에도 굉장히 높았던 시점이었고 역전세는 해소가 되지 않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전세 공급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당연히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매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작용되었던 거죠. 자, 반대로 집값이 상승을 한 시기 이후에 입주를 한 아파트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지금은 금리가 동결이 되었습니다.
자, 금리 동결로 인해서 기준금리 동결로 시장금리가 빠르게 인하돼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가 한 6%에서 3%로 급격하게 내려앉았죠. 또 이 전세가격 낙폭이 워낙 커졌다 보니 가격의 매력도가 높아지게 된 거죠. 그럼 당연히 월세보다 전세로 가는 게 훨씬 더 유용했던 거죠. 또 역전세도 일부 전세 반환 대출이 실행됨에 따라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안전해진 전세로 수요가 몰리게 된 겁니다. 또 이 당시 집값이 하락했던 시점이었던 2022년 하반기 시점에서는 전세 물량이 엄청나게 증가됐고 반대로 매매 물량은 급격하게 급락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급감했던 시절. 자, 그 이유가 역전세가 이제 놓일 시점에 찾아오는 분들 또는 하우스푸어에 놓인 분들,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집을 팔기보다는 전세를 일단 빠르게 내놓자라고 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전세로 내놨는데 집값이 하락했던 시점에 전세 수요가 급감해서 오히려 전세 가격이 매매 시세보다 훨씬 더 낙폭이 커졌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2023년 상반기로 돌입하면서 오히려 전세에서 매도를 계획하셨던 분들이 많이 증가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세 물량은 급감하기 시작했고 반대로 매매 물량은 엄청나게 증가됐던 시점이 2023년 상반기 때부터 1월 달부터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2023년 1월 달에 부동산 규제 정책이 전부 다 완화됨에 따라 오히려 빠르게 그냥 매도를 계획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세 공급이 예전에 비하면 하락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전세 공급은 줄어들고 전세 수요는 증가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작용되었던 거죠. 따라서 요 시점에 입주를 한 아파트다라고 한다면 전세 공급은 줄어드는데 전세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2023년 상반기에 엄청나게 이슈가 됐던 것들이 이제 하반기에 입주 물량, 강남의 입주 물량 때문에 전세 가격 폭락할 거다, 매매 시세도 폭락할 거다, 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 예시로 헬리오시티를 예로 많이 들었는데, 이 헬리오시티가 입주했던 시점이 2019년 상반기에 입주를 했는데 2018년 하반기에서부터. 자, 근데 중요한 게 이 헬리오시티 때문에 집값이 폭락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죠. 자, 그 이유가 일단 첫 번째는 모든 규제 정책이 도입이 되면 그 이후에 항상 집값은 하락했었습니다. 잠시 상승해서 시작된 하락, 그걸 이제 조정기라고 하죠. 조정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죠. 규제가 시작이 되니. 따라서 2018년 9.13 규제 정책 영향으로 인해서 2019년 상반기 1월 달부터 집값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도 하락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헬리오시티의 입주 물량의 여파로 인해서 주변 아파트의 전세 영향이 굉장히 크게 미쳤던 시점이 있었죠. 자, 쉽게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잠실에 있는 아파트의 전세 시세가 얼마였냐면 9억이었습니다. 근데 헬리오시티의 전세 시세가 6억이었거든요. 이 격차가 약 35%포인트나 가격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입지 면에서는 잠실 아파트가 훨씬 더 좋은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지만, 좋은 지역이고, 근데 연식이 이제 15년 정도 되고 헬리오는 완전히 신축입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차이에서 이 당시에 3억이면 엄청나게 큰 격차이죠. 그래서 수요가 어디로 갑니까? 잠실 아파트가 아닌 헬리오로 집중 쏠림 현상이 시작이 된 겁니다. 당연히 너무나도 가격이 매력이 있죠. 6억이면. 이 당시 전세 6억이면 기름 뉴타운 매매 시세가 9억이었거든요. 그럼 기름 뉴타운의 매매로 집을 살까? 아니면 헬리오시티 송파에 내가 접근도 못하는 요 헬리오시티에 전세 6억으로 갈까? 또는 요 당시에 미아뉴타운의 아파트들이 매매 시세가 6억이었습니다. 미아뉴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요
송파에 헬리오시티 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죽어도 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매매 6억이라고 한다면 헬리오시티 전세 6억이기 때문에 미아뉴타운 아파트 집 살 바에는 헬리오시티 가는 게 훨씬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상식상? 그렇기 때문에 헬리오시티에 모든 수요가 쏠려서 이쪽으로 다 집중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하락하고 또 주변에 있는 전세 시세도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게 영향을 미쳐서 집값이 하락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반포 원밸리 아파트가 입주를 했습니다. 9월 달부터 입주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자, 헬리오시티의 입주 물량으로 인해 집값이 하락했던 시점은 2018년 9월 13일 규제 정책과 맞물려서 하락폭이 커졌던 거죠. 근데 반대로 원밸리가 입주하는 시점에는 규제 정책이 도입이 되었습니까? 반대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완화되는 부동산 활성화 정책 방향으로 선회했던 시점이었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으로 정부 정책이 수립이 되었고 그렇게 정책 수립이 되었던 겁니다. 심리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헬리오시티 입주한 시점과 반포 원밸리가 입주했던 시점 자체가 심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정책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또 주변 아파트의 전세 영향이 미비하게 미쳤다. 미비하게. 자, 반포 요때 가장 대장주라고 했던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전세 시세가 13억이었고요. 반포 원밸리 아파트도 13억입니다. 가격 차이가 없어요. 가격 차이가. 왜 없을까요? 규제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어느 한 특정 지역, 어느 한 특정 아파트만 완화하고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부동산 자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수요가 여기저기 다 유입이 되었던 겁니다. 또 전세 수요가 예전보다 훨씬 더 증가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지역 일대에도 유입이 많이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시세가 변화가 없다 보니까 주변의 아파트에 미치는 전세 영향도 적을 수밖에 없었고, 또 기름 뉴타운 아파트 매매 시세가 13억입니다. 13억. 그럼 기름 뉴타운 일대에 있는 매매를 고려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두 번 다시 갈 수 없는 반포 일대 아파트 핵심적 대장주, 우리나라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파트 전세로 내가 한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기름 뉴타운 매매 13억 하겠습니까? 이 전세로 가겠습니까? 이런 전세로 또 유입되는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또 잠실에 있는 매매, 잠실의 최고가가 24억인데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의 정고점이 전세가 24억입니다. 근데 잠실에 있는 아파트가 예전에 24억인데 지금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가 13억이면 반포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 이동을 한다. 이동을 한다. 지금 매매 시세도 어느 정도 가격이 정점에 올라와져 있는 상황이고 많이 반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시 관망세에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매매보다는 어디로 가는 게 더 유리합니까? 전세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세 수요가 더 예전보다 많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전세 가격은 상승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전세 가격이 상승이 되고 매매 시세는 계속 조정을 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갭이 계속 줄어들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세 가격이 또 다시 높아지게 된다면 전세에서 차라리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가 또 늘어나서 매매 가격도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작용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하반기 매매 전세의 동시동반 상승이 되고 또 입주 물량이 과다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나도 좋은 시기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입주 물량의 여파가 미비했던 거다. 반대로 또다시 향후에 뭐 대세 하락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 대세 하락 시점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은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요 위에 있는 것처럼 전세 수요가 급감하면서 전세 공급이 늘어나서 전세 가격 하락으로 매가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작용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아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물량보다 수요가 더 많이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는 요건으로 작동된다. 반대로 물량, 공급이 줄어든다라고 하더라도 공급이 적어도 그보다 수요가 적어진다라고 한다면 공급이 적어서 집값이 상승되는 게 아니라 공급보다 수요가 더 적으면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다. 명심하십시오.